최근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죠. 결국 해당 교사는 전교생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는 교사의 발언을 학생들이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제주 시내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사는 어제 교내 방송을 통해 전교생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학교 교장은 교사에게 엄중 경고했고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실 확인이 확실히 파악되는 대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는 이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기사가 또 하나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4.3의 의미와 4.3의 역사를 좀 왜곡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내 학교에 알리는 그런 조치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4.3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됐는데도 학교는 쉬지 않았고 이 하루가 제주도 전체에 이제 도민의 전체 아픔이 있는 추념일이고 또 역사 기록이 공간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감의 의지가 아주 부족한 게 아닌가. 4.3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에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출장 갔다 왔습니까? 파리에는 이제 교육청에서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청의 업무 협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교육청이 뚜렷한 업무가 없는데도 싱가포르 제주도 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농어촌 유학 조례와 예산도 없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이 프랑스 마르망드시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에 따르면 마르망드시와 마르망드 오페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저녁 7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을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상영회에서 순이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주 MBC는 주택과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석유나 가스 난방 대신 전기 히트펌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획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히트펌프를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 된 3층짜리 건물. 제주도 개발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인데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 가스와 석유 보일러 대신 전기를 쓰는 히트펌프를 설치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히트펌프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난방 설비입니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필요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조리 도구도 가스 대신에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바꿔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건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히트펌프를 태양광 설비와 연계함으로써 탄소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함으로써 2035년 제주도 탄소 중립 정책에 우리 공사 또한 발맞추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장하는 난방 설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스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 히트펌프를 보급하기 위해 초기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싼 초기 설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
최근 위성곤 의원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초기에 설치하는 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마련이 될 것이고요. 누진 제도를 개편을 통해서 히트펌프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제주에서도 건물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해 전기 히트펌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2035년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동화 구연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살아가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제주어 동화를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실 앞에 모인 선생님들. 얼굴에 마이크를 달고 공연을 합니다. 제비생이야. 내가 구원 호여주시면 혼자 벽실 고정오라. 나도 부지가 되어서 켜. 예, 알았습니다. 흥분의 밭보다 더 큰 걸로 밭이 안 예쁘다. 제주어로 전하는 흥부 놀부전. 동화구연에 나선 이들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을 딴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모두 주간보호센터 소속으로 지난 2월부터 제주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6명 모두 지도사가 됐습니다. 제주어 동화는 물론 제주어 노래와 퀴즈로 흥을 돋구고 박 씨의 소원을 써보며 함께 꿈을 그려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블루스를 하고 동화구를 하니까 저 인기 먹었어요. 저 기분이 좋아요. 처음 서보는 무대, 그리고 제주어까지. 제주어를 이해하고 발음을 따라하는데 2달 넘게 걸렸지만 아이들이 보내준 환호와 박수를 통해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타고 육지에 가서 재미있는 제주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주어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성 교육으로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에서 4차례 진행되는 공연. 학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뭔가 좀 더 색다르고 제주어를 더 잘 알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장애인이라 해서 뭐 다를 것도 없었고 다 빛났고 이렇게 재미있게 다 잘해주셔서요.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느리고 서툴지만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제주어 구연동화 지도사들. 흥부 놀부전의 형제가 아닌 제주의 의좋은 형제섬의 유래처럼 우리도 사이좋은 형제가 되자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합천 등 6곳에 양수발전소를 짓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전망입니다. 건설비만 1, 2조 원에 달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경남에서만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양수발전을 선점한 곳은 정부의 양수발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두무산 일대의 합천군입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는 2034년 완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합천군은 두무산 옆 오도산에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거창군은 가북면에 양수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유치위원회까지 결성했습니다. 돈이 풀리고 일자리가 조성이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산청군은 이미 가동 중인 산청 양수발전소에 이어 제2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동군도 옥정면 일원의 양수발전소를 짓기 위해 발전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전사와 짝을 이뤄 양수발전소 유치를 밝힌 곳은 경남 4곳과 전북 진안까지 5곳. 공모가 시작되면 다른 곳도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곳당 사업비만 1, 2조 원에 달하고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과 세수 확대, 관광 개발까지 경제적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의 낙차로 발전하는 만큼 산지에 상부와 하부 2개 댐을 만들고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환경훼손과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송전선로 갈등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절차도 이런 걸 밝힙니다. 주민을 기만한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천문학적이지만 상당 부분이 발전 설비와 대규모 토목 공사에 쓰여 지역 경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의 전력 수급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용량이 필요하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수발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1.25기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강한 저기압이 동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한데요. 아침 현재 기온 제주는 8.5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은 조금 밑돌겠지만 햇볕이 들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5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고 깨끗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7도, 산지 성판악은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6도, 서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17도, 산지 성판악 13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에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동쪽 안쪽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다시 흐려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제주 관련 공약을 반영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도내 정당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선 공약 과제 23개를 선정하고 주요 정당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제주 신항만 건설과 행정체제 개편,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이 포함되고 제주 제2공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1차 산업 육성, 제주신항 건설 등 7대 공약을 선정해 중앙당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7대 과제를 중앙당에 제출했는데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 조기 개항, 제주 4.3 지원,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58억 원을 투입해 무인 심사대 38대를 도입하고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 기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체류 시간을 늘려 관광 소비 증가를 유도합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이 출국할 때 터미널과 배 안에서 2차례 실시하는 이중 검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터미널 내 환전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깨끗한 바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 사업을 지난해 3차례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연중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과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가꾸고 돌보는 반려 해변도 14곳에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 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는 6,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600여 건만 범인을 잡아 검거율은 71%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범죄 검거율은 74%였는데 제주는 18개 시도 가운데 경기 남부청과 함께 공동 15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